고위험 시설을 선정할 때 밀폐, 밀접, 이용자의 규모 등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클럽, 룸사롱, 유흥 주정 등과 같은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구분하되 각 시설별로 입장 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 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 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등에서는 학원, 노래 연습장, 주점 등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감염된 후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로 추가 전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조용한 전파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노래방, 학원, PC방, 주점 등에서 시설 규모에 비해 많은 감염자가 나왔으며 이 시설들에서 시작된 감염들이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경우 감염 예방에 대한 노력과 방역 조치가 미흡했던 곳으로 설마 하는 방심이 컸던 곳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원 내 감염으로 우려가 컸던 삼성 서울병원과 용인 강남병원의 경우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평소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들께서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방역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사전적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보호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나 전문가도 아직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산발적 감염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의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며 서로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통제해 나가는 사회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 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습니다. 고위험 시설을 선정할 때 밀폐, 밀접, 이용자의 규모 등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클럽, 룸사롱, 유흥 주정 등과 같은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구분하되 각 시설별로 입장 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 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 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대본,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충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날씨가 더워지고 교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라는 장소적 특성과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사용 지침을 만들어 조속히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3 학생들이 개학한 이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감을 표시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앞으로도 친구들을 더 오래,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며 교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PC방, 노래 연습장 등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들께서도 감염 우려를 피하기 위해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교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 시설들이 다 법적인 분류나 행정적인 분류가 아닌 경우도 많고, 실제 그 뭐 똑같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업태의 그 형태가 실질적으로는 좀 다르게 유지되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감성포차나 뭐 이렇게 좀 부르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 사실은 좀 분류하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또 이 현장을 그 충분히 알고 평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하면서 저희가 그 전문가들과의 검토와 그 의논을 통해서 6가지 위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보도자료에 이게 첨부가 돼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 내용은 저희가 그 6개 지표가 얼마나 밀폐되어 있느냐, 그리고 밀집도가 어느 만큼 있느냐, 그 안에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그 군집도라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거,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그리고 관리를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그 밀폐, 밀집, 활동, 군집, 지속, 그리고 관리, 이렇게 6개 지표로 시설을 나누어서 평가를 했고, 이 경우에 저희가 그 좀 개별적으로 점수를 가지고 부여를 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PC방의 경우에는 고위험보다는 중위험 시설로 일단 저희가 분류를 했고, 뭐 다만 이 경우에 개별적인 환경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는 중위험 시설이지만 고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까 브리핑 중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입장객을 제한한다든지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그 조치 등을 통해서 이런 6가지의 평가 지침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낮춘다면 비록 그 전체적인 카테고리 자체는 고위험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개별 시설이 중위험 시설로 좀 하향 지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그러한 그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